위기를 과장하고 싶은 취지는 아닙니다만 오늘 한반도는 정황만 보면 어제보다 더 거칠어진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일제히 군무원들의 집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무원이라 하면 이제 군무 잘하고도 열리는데요. 인민무력성의 대규모 집회, 이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수님과도 저 장면을 논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대규모 집회 같은 그 장면, 오늘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셨다.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어저께는 10만 평양식 군중대를 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인민보안성하고 군을 내세워서 이렇게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유엔 제재 결의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네. 그것은 미국이 조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세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군대를 내서 이렇게 군중대회 하는 것이 상당히 수세적이고 네. 대내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체제 자체가 물론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네. 나름대로 지킬 것이 없는 체제거든요. 이념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장마당으로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충격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체제 결속하는 계획을 삼는데, 아마도 2013년도 4월달에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시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걸 인용해서 아마 준선택을 선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복 입은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오늘 방송에서 선전전이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잡아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미지에 대한 천만 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는 속에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 집회가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성멸적 타격을 안기자! 조선인민군 정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00만의 총폭탄이 침략자들의 대에 쏟아붓는 불소나기가 되어 적들의 소굴을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정의의 전면전을 주장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잇따라 자신이 군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줄을 지어서 서명하는 장면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한이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 예전에 NPT 탈퇴 때가 네.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비핵 협상에 거기서 탈퇴를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시 동원 체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처음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될 겁니다. 각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군과 그다음에 평양 시민들을 이어서 지금 일단 젊은 학생들이 이제 입대 자원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아우러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아마 동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동원 체제, 전시 체제를 갖추면서 좀 긴장감을 최극단으로 높이는 아마 네. 그런 행태를 할 텐데, 아마 이거는 보면 지금 일단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위급한 상황, 또 어떤 중대한 상황, 이런 형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보면 이거는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단순한 동원 체제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일단 네. 동원 체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던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카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은 자기네들을 공격할 거니까 우리는 민과 군이 힘을 합쳐서 미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세뇌를 지난 70년 동안 시켜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전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만약에 UFC 훈련 기간까지 혹시 미국의 어떤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길을 꺾었다. 네. 누가? 바로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김정은 체제를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호기를 잡았고 네. 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건 뭐 누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 이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과부족, 역부족인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네. 이 국민 결속에 의해서 우리는 이겼다. 누구의 영도 아래? 바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앞으로도 네. 이렇게 가자. 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 카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충성심을 독려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분석이신데요. 과연 괌에는 그러면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4년 전에 보면 그때도 괌 타격을 하겠다라고 공고히 선언을 하고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2대까지 한반도에 출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 지금 고도화됐기 때문에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프랑스 여객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괌의 궤도를 따라가면 그 미사일 궤도에 민항기들이 상당히 많이 걸쳐서 비행할 수 있고 운항할 수 있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북한이 지금 엄포를 놓은 것처럼 그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이 그 상당히 많은 또 이 민항기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뭐 오포기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바로 7월 28일만 하더라도 그때 그렇죠. 320명 예, 탑승한 그렇죠. 여객기가 지난번 지나갔거든요. 14형 발사를 했을 때도 10분 뒤에 이 그 에어프랑스가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바로 그 때문에 과연 북한이 포위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그 발사 일정과 발사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이 그만큼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일종의 그 엄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는 뭐 북한이 사실상 지금 그 괌 주변에 대해서 타격을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만약에 지금 그 괌에 대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본이 그 지금 요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괌은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층적 방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의 미사일이 요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요격이 돼서 중간에서 그냥 요격돼서 중간에서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미국에 대한 그 위협의 무기가 네.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지금 8월 중순이라는 이 지금 일정 자체를 상당히 열흘간의 여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상당히 엄중하게 벼랑끝을 몰고 가면서 그 뒤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는 북한의 괌 포격 타격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사흘째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공포지수는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군인 집회에 헬기로 신문, 노동신문까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던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선봉에서는 특수부대 제82 공수사단이 곧 한국에서 훈련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 대표님? 82 공수사단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미국의 그 25 스트라이크 사단, 경보병 네. 사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오게 되는데 25 스트라이크 사단 그리고 82 공수사단이 지난 7월 25일부터 전 사단급으로 공수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 산악사단이라고 이 공수사단들이 들어가고 델타 포스나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가 특수활동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또 빠져나온 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단이 있는데 네. 그 10 산악사단이 이미 3,000명 가까이가 군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25사단, 29사단 이런 경보병 사단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큰 틀에서는 UFC 훈련이 다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UFC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온다고 할 수 있지만 UFC 훈련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실제 기동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도상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예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다,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이다, UFG 훈련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훈련을 하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것이 갑자기 공세로 전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네. 혹시 저러다가 정말로 핵시설을 탈취하기 위해서 참수작전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불안불안해하면서 그 입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오늘 사흘째 거칠어진 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상원의원까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이 아닌 저쪽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힘주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Yes, and the time for talking is running out. I want to know what South Korea and Japan think about the miniaturizing of a weapon. I don't want to trust one intel report. We've learned from Iraq you need to be cautious. But I do believe Donald Trump will not allow Kim Jong-un to get a missile to hit America with a nuclear weapon on top. And it's a matter of time till that capability exists. So I hope we can do this diplomacy, and sanctions. A war would be terrible. But if there's going to be a war, it's going to be in the region, not here in America.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워낙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비서실장, 안보보좌관까지 모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대로 질주를 한다면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강한 말을 쓰고 또 실제로 군사력을 이제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전쟁을 도발하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중국이 역할을 하라는 아까 린지 그레이엄 암시요. 상원의원도 네.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겁니다. 네. 내가 트럼프를 만났더니 트럼프가 이런 말 하더라 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직접 하기 힘든 말들 이런 말들을 그냥 아주 강하게 전달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비호하고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다. 전쟁이 벌어져도 좋으면 당신들이 계속 비호하라. 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실제로 미국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은 핵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의 말만 빌면 우리 땅에서 나는 전쟁은 아니니까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드실 때 좀 섬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평상시 때 분석을 보면 이제 그런 분석이 좀 타당할 텐데, 근데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환경 자체가 보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금 비서실장이나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다 현역 군인들 출신들이에요. 네. 지금 뭐 비서장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굉장히 강경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또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상황도 이제 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괌에 4개의 어떤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따져놓고 볼 때 이제 페널티킥을 때리겠다. 이걸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공이 4개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4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찰 것인가를 다 이제 지금 알려주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라도 못 막으면 미국은 상당히 이제 어떤 수모를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라면 물론 어떤 그
최상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켜서 어떤 협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여 예전에 우리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것 자체가 자칫하면 돌발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체제는 예전의 어떤 대통령 체제와는 좀 달리 내부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들, 즉 협상파의 목소리,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안보 라인이 얼마나 그 위험한 사람들인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지난주에 임명된 존 켈리 역시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에요.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1사단장으로 이라크전을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그 바그다드를 점령할 때 밑에 있는 연대장이 그 제대로 공세작전을 취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요. 현장에 해임시켜버리고 존 켈리가 당시에 부사단장이었는데 부사단장이 직접 지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한 그 듀엣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메스터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그 사람 걸프전에서 이라크 기계화 부대를 23분 만에 전멸시켰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이크 폼페오 지금 CIA 국장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항상 하는 말이 핵 협상할 필요 없다. 이란하고 핵 협상도 폐기하고 빨리 이란 공격해야 된다. 북한하고 핵 협상 필요 없다. 공격해야 된다라는 초강경 매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마 미국 건국 이래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한 매파들이 그 대통령 주변의 안보 라인에 포진되어 있는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별명이 매드독입니다. 매드독. 네. 미친 개죠.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상황 관리를 그러한 구도도 좀 보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자 전쟁, 의회 승인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승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미국이 선제 공격해서 한반도에 전쟁 발생하면 미국이 네. 선제 공격한다면 60일까지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뭐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좀 예측 불가능성한 성정, 그 캐릭터와 그리고 또 둘러싸고 있는 측근 그룹들의 상당히 강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태 자체가 현실화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는 건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관리를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잘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상당히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폭탄은 상당히 그 계산된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이제 괌에 대한 그 지금 그 포위 타격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막든 못 막든 아마 일단 원적 타격을 해서 막 바로 전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먼저 괌에 대한 그 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상 아마 미국이 먼저 치기는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당장 앞서 뭐 미국의 상원 의원이 거기 전쟁남이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남한 내에 미국인들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사상자가 날 경우에는 아마 이래 그 상당한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네. 미의회에서 아마 탄핵이 발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맥마스터라든지 뭐 존 켈리 같은 사람들 군인 출신도 많습니다. 군인이고 지금 현역도 맥마스터는 현역 군인이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이 시작이 되면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하지만 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최종 수단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무엇보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그 미국 내의 그 조야 분위기를 너무 위기감 있게 몰아가는 것도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쉽사리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각종 뭐 B1, B2, 뭐 B-52가 들어가서 뭐 폭격하고 하겠는데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현재 미국을 직접 타격해서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을 갖지만은 한국이나 일본, 괌 정도는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럼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네. 뭐 핵무기의 70%를 파괴했다. 그러면 30%가 남았다. 그 30%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하고 일본 국민이 핵무기의 공격을 받아서 몇백만이 죽는다. 이걸 각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감당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그 말폭탄을 쏴가지고 네. 그 중국이나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군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투에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본인들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각국의 반응과 대비 태세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한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가부도 위험과 관련한 주식시장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 국민들의 심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메시지를 궁금해하는 시점인데요. 사실상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산책하는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만 지금의 메시지 전무가 전략적인 오히려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 엄중한 시기에 북미 간의 전쟁 때문에 말의 전쟁이죠. 상황에 걸맞는 메시지를 못 찾은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뭐 CNN이나 이 외신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게 너무나 좀 이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강경화 장관 휴가던데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엄중한 상황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제 오늘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좀 그 외교안보 팀들은 정말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지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북한 외무상이 지금 휴가 가겠습니까? 이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이거는 어떤 면 상황 자체를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는데 어제 NSC에서는 벼랑 끝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정도입니다. 네. 지금 뭐냐면 외교안보의 담당자들이 국민들한테 하는 메시지 자체가 하루 만에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상황을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정확히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외교안보 국방 담당자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을 좀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될 텐데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에서 나는 휴가 갔으니까 당신도 반드시 가세요 한다 하더라도 휴가가 목적이 아니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그렇다고 본다라면 네. 이 8월 중순까지 북한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8월 중순까지 다음 타격 계획을 갖다 발표를 보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들이 휴가 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보면 너무나 안보 불감증이 아닌가라는 국민들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제가 문재인 한번 대통령이 제가 일정을 한번 잡지 않았거든요. 이게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엄중한 시기를 택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세월호 사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어떤 그 불안 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편안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어떤 대비태세, 마음의 대비태세 또는 준비 이런 것이 안 돼서 어떤 그 정말 있어야 할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어떤 그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근데 우리가 또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 서울에 포탄이 날아올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전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1994년도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면서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불꽃이 안 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중간 조정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하고 혹시 또 불꽃이 튄다고 하더라도 그 불똥이 우리에게는 튀지 않도록 즉 북한의 포탄이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혹시 날아왔을 때는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라는 계도 방송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 국면이 예. 위기 상황이라는 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국민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졌다고. 저는 뭐 지금 사실 그 이 북한이 ICBM을 만들까 발사를 함으로써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 본토가 지금 고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이 문제의 사실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하고 북한과 그 두 양측 사이에는 아마 물밑으로는 대화의 이 지금 움직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상황 측면에서 이런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저런 여유 있는 모습을 내보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지금 자본시장에 외국 자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의 그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이 상당히 불안한 걸 만약에 드러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우리의 그 경제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측면도 분명히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2년 전에 8월 4일 그 목함 지뢰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현재는 북한과 타협할 시간은 아니다. 현재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은 네. 분명히 북한이 대화를 요구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 가서 오히려 자기네가 뭐 48시간 후에 뭐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네가 하루 앞두고 그 네. 시간 하루 앞두고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해서 대화 무드로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중국을 또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상회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렇게 치고 나면 뒤에서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니까 더 급한 김정은 군사적 위협 수위 높이는 거 아니냐 만평까지 나오곤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양쪽 모두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극단 상황을 통제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아무도 바라고 있지 않았던 오판 가능성입니다. 오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의 이야기 지금 할 거 없고 우리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그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화하자. 그리고 위기 고조시키는 거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자제하고 북한도 자제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라는 원칙을 계속 천명을 하면서 단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한국에 우리 영토에 만약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네. 그 포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평양까지 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포탄을 사격을 명한 사람을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응징의 어떤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누가 봐도 그 응징의 뜻을 반드시 지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서울로 우리 경기도로 포탄이 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주에 취임 100일 혹은 8.15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휴가 간 장관들은 일정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8.15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운전대를 잡기는커녕 옆자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이니시티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특히 또 지금 뭐 고조되어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있던 말싸움에서 우리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국면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8.15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우리의 이제 이니시티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감증하고 정말 이렇게 예우가 좀 다릅니다. 네. 너무나 이제 불감증 쪽으로 제가 흘러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네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카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은 자기네들 공격할 거니까 우리는 이 그 민과 군이 그 힘을 합쳐서 미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세뇌를 지난 70년 동안 시켜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만약에 UFC 훈련 기간까지 혹시 미국의 어떤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길을 꺾었다. 네. 누가? 바로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김정은 체제를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호기를 잡았고 네. 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건 뭐 누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 이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혹시 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과부족, 역부족인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네. 이 국민 결속에 의해서 우리는 이겼다. 누구의 영도 아래? 바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앞으로도 네. 이렇게 가자. 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 카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충성심을 독려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분석이신데요. 과연 괌에는 그러면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4년 전에 보면 그때도 괌 타격을 하겠다라고 공고히 선언을 하고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2대까지 한반도에 출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워낙 지금 고도화됐기 때문에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프랑스 여객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괌의 궤도를 따라가면 그 미사일 궤도에 민항기들이 상당히 많이 걸쳐서 비행할 수 있고 운항할 수 있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북한이 지금 엄포를 놓은 것처럼 그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이 그 상당히 많은 또 이 민항기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뭐 오포기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바로 7월 28일만 하더라도 그때 그렇죠. 320명 예, 탑승한 그렇죠. 여객기가 지난번 지나갔거든요. 14형 미지에 대한 천만 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는 속에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것을 결의하는 인민무력성 군인 집회가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성멸적 타격은 안기자. 서소리민군 정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서소리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00만의 정폭탄이 침략자들의 쏟아붓는 불소나기가 되어 적들의 서구를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정의의 전면전을 주장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잇따라 자신이 군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줄을 지어서 서명하는 장면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한이 이제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 예전에 NPT 탈퇴 때가 네.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비핵 협상에 거기서 탈퇴를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시 동원 체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처음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될 겁니다. 각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군과 그다음에 평양 시민들을 이어서 지금 일단 젊은 학생들이 이제 입대 자원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아우러서 이제는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아마 동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동원 체제, 전시 체제를 갖추면서 좀 긴장감을 최극단으로 높이는 아마 네. 그런 행태를 할 텐데 아마 이거는 보면 지금 일단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위급한 상황, 또 어떤 중대한 상황 이런 형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보면 이거는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단순한 동원 체제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일단 네. 동원 체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던질 수 있는 위기를 과장하고 싶은 취지는 아닙니다만 오늘 한반도는 정황만 보면 어제보다 더 거칠어진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일제히 군무원들의 집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무원이라 하면 이제 군무 잘하고도 열리는데요. 인민무력성의 대규모 집회 이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수님과도 저 장면을 논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대규모 집회 같은 그 장면, 오늘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셨다.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어저께는 그 10만 그 평양식 군중대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민보안성하고 군을 내세워서 이렇게 결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그 유엔 체제 결의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네. 그것은 미국이 조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세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군대를 내서 이렇게 군중대 하는 것이
상당히 수세적이고 네. 대내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체제 자체가 물론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네. 나름대로 지킬 것이 없는 체제거든요. 이념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장마당으로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충격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체제 결속하는 계획을 삼는데 아마도 2013년도 4월달에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시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요걸 인용해서 아마 준선택을 선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복 입은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자발적으로 군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오늘 방송에서 선전전이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잡아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테리적인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미국의 그 25 스트라이크 사단, 경보능 네. 사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오게 되는데 25 스트라이크 사단 그리고 82 공수 사단이 지난 7월 25일부터 전 사단급으로 공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 산악 사단이라고 이 공수 사단들이 들어가고 델타 포스나 레인저 같은 특수부대가 특수활동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또 빠져나온 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단이 있는데 네. 그 10 산악 사단이 이미 3,000명 가까이가 군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25사단, 29사단 이런 경보병 사단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큰 틀에서는 UFG 훈련이 다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UFG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온다고 할 수 있지만 UFG 훈련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실제 기동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도상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예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다,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이다, UFG 훈련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훈련을 하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것이 갑자기 공세로 전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네. 혹시 저러다가 정말로 핵시설을 탈취하기 위해서 참수작전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불안불안해하면서 그 입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오늘 사흘째 거칠어진 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상원 의원까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이 아닌 저쪽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힘주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Yes, and the time for talking is running out. I want to know what South Korea and Japan think about the miniaturizing of a weapon. I don't want to trust one. 발사를 했을 때도 10분 뒤에 그 에어프랑스가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바로 그 때문에 과연 북한이 포위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그 발사 일정과 발사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이 그만큼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일종의 그 엄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는 북한이 사실상 지금 그 괌 주변에 대해서 타격을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만약에 지금 그 괌에 대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본이 지금 요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괌은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층적 방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의 미사일이 요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요격이 돼서 중간에서 그냥 요격돼서 중간에서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미국에 대한 그 위협의 무기가 네.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지금 8월 중순이라는 이 지금 일정 자체를 상당히 열흘간의 여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상당히 엄중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그 뒤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타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는 이 북한의 괌 포격 타격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사흘째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공포지수는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군인 집회에 헬기로 신문, 노동신문까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던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선봉에서는 특수부대 제82 공수사단이 곧 한국에서 훈련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 대표님? 82 공수사단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